다중채무자 위기라. 나는 빚통장 3개 있다. 제가 부채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계부채도 위험하고요. 기업부채도 위험하고, 그 중에서도 가계부채는 이게 단위당 액수가 적지만 기업부채는 단위당 액수가 많기 때문에 기업부채가 많아서 부채 폭발의 위험이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런데 가계부채도요,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이것 한번 보세요. 다중채무자, 가계부채를 진 사람 중에 다중채무자, 다시 말해서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사람, 이 사람들을 다중채무자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2023년 3분기 연체율이 1.5%입니다. 야,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요, 부채 폭발의 위기가 예상보다가 빨리 다가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실래요?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도 많이 놀라십니다. 자, 가계대출 중에 다중채무자 대출 잔액을 보면 말입니다. 지금 2023년 3분기가 568조 1천억 원이에요. 그중에 1.5%가 연체되고 있습니다. 1.5%. 적지 않지요? 예, 1.5%만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이게 경기가 좋으면요, 갚을 수가 있습니다. 장사해서 이익을 내고 그러면 이자도 갚고 원금도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으면 이게 가계소득 자체가 줍니다. 가계소득 자체가 줄기 때문에 갚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떨어지기는 떨어졌습니다. 2021년 602조 6천억 원에서 568조 1천억 원으로 1년 9개월 새에 5.7%가 떨어진 것도 사실이에요. 이게 34조 5천억 원이 떨어진 거 사실입니다. 예, 이게 34조입니다. 34조. 34조 5천억 원으로 떨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2017년부터 길게 보면요, 5년 9개월 사이에 15.8%가 늘었고요. 490조 6천억 원이 568조 1천억까지 17조 5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15.8%. 다중채무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여러분, 경기가 점점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점점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예요. 다중채무자가 줄어야지 경기가 좋아진다는 이야기거든요. 다중채무자가 는다는 것은 이게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고요. 특히 연체율 자체가 저렇게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2023년 3분기가 1.5%잖아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2022년 3분기도 1.5%였습니다. 위기에 꺾간데서 계속 움직인다, 이렇게 예상이 들고요. 특히 더 심각한 게 있습니다. 예, 다중채무자의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입니다. 평균이 58.4%예요. 와, 대단하죠. 평균이 58.4%면요 내 월급의 58.4%니까 60%를 원리금을 내는 데 쓴다는 뜻이에요. 내 월급의 60%. 나머지 40% 가지고 생활도 해야 되고 아이들 교육도 시켜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진짜 쉽지 않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다중채무자 수가 너무나 많습니다. 다중채무자 수는 잘 안 줍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2023년 3분기가 450만 명이 450만 명이요. 전체 가계대출자 1983만 명에 비하면 22.75%. 결코 적지 않죠. 예, 이게 수가 많다는 게 중요합니다. 1983만 명이 여러분 가계대출을 받았다면 그중에 22.75%, 10명 중에 2명은요 결국은요 다중채무자, 금융기관 3개 이상에서 빚을 빌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뜻이에요.
2017년에 416만 6천 명이었거든요. 이게 2021년에 451만 3천 명까지 늘어서 꼭지점을 찍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 447만 3천 명으로 줄어들더니요. 2023년 3분기에 다시 450만 명으로 늘었습니다. 이게 더 충격이라는 거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기가 나빠지니까 빚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점점 커진다는 이야기잖아요. 빚으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나라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꼬꾸라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자체가 결국 말입니다. 부채 폭발의 위험성으로 점점 다가올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다중채무자 수도 무섭지만요. 진짜 더 무서운 것은 이것 아닌가 싶어요. 가계대출 중에 취약차주 비중이 말입니다. 다시 2023년 3분기에 6.5%까지 늘었습니다. 취약차주라는 것은요.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 소득 하위 30% 또는요. 저신용, 신용점수 664점 이하 그렇게 낮은 차주들을 말하는데 2018년에 7.4%, 2019년에 7.1%, 그리고 2021년에 6.1%로 줄더니요. 지금 2022년 6.3%, 2023년 6.5% 다시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결국 최악의 사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성 계속 강조를 하잖아요. 이게 경기가 좋아지면 상관없습니다. 금리가 좀 내려가도 부담은 그만큼 줍니다. 그렇지만 경기는 계속 불황 내지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고요. 금리는 고금리가 안 내려와요. 내려와야 정상인데 이게 쉽게 내려오지 않습니다. 쉽게 내려오지 않는다는 게 결국은 위기의 상황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것,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 정도로 상황 자체가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것이 말입니다. 앞으로 계속 된다면 저는 충격파는요 굉장히 커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부채 폭발에 대한 위험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폭발의 위험이 언제든입니다. 언제든 터지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최악의 사태를 겪는다면 저는 언제 터져도 그게 이상한 일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최악의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다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충격 중에 또 충격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 취약차주들의 연체율이 가파르게 뛰고 있다는 것도 이게 아마 부담 중에 부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채는요 언제 기업이든 가게든 폭발하는 것 순식간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